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월요 경제 핫 이슈 세계화 전략 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살펴볼까요? 네, 자,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가장 닮아 있는 나라가 어딜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일본이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가깝고 또 먼 나라, 일본이죠. 네,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 경제보다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왔었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서는 아주 대외적인 수치들도, 큰 수치들도 하나둘씩 출현을 하고 있는 반가운 상황인데요. 예, 자, 국가의 경제 구조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정말 직접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예, 자, 예. 오늘 이 일본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본이 올해 도쿄 올림픽은 끝냈지만 그 올림픽 기간 중에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도 골머리 썩고 있지만 정말 요즘 일본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명 꽃피우고 난 다음에 전성기까지 구가했던 국가가 뭐 국운을 다해서 점점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막 연상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예. 그만큼 좋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는 취소했어야 될 올림픽을 개최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올림픽 개최 경제 효과를 훨씬 넘어서는 국민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1 확진자 수라든가 중증 확진자 수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주까지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서 예.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는 국민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비난의 화살은 뭐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겠죠. 네, 스가 총리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음, 온전한 항해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스가 내각은 그 아베 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된 정권인데요. 그렇죠.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곧 지도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 같았으면 탄핵 얘기도 막 나올 판인데요. 그렇겠죠. 네, 일본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수준은 뭐 우리만큼이나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20%대 지지율은 이 중에서도 정말 참혹하다 표현이 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 정부나 또 국민들 입장에선 옛날이요, 뭐 이런 혼잣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과거 일본 하면 전자나 또는 가전제품으로 통할 만큼 국가 브랜드가 높았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네, 이제는 그 위상을 잃은 지 오래인데다가 심지어 그 자리를 한국의 대표 기업들에게 빼앗기면서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한 예로요. 이 국제 제조업 지수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일본을 역전해서 우리가 전 세계 3위, 일본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대한민국의 제조업에 대한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네네. 자,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역사도 있고 또 한참 아래로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약진하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텐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해외 기관들의 객관적인 평가 부문에서도 이런 역전 현상 결과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게 되면서 아주 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예. 뭐 일본의 자존심이 말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한일 무역 분쟁의 시작도 일본보다는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일본이 시작한 네, 싸움인데요. 그랬었죠. 그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서 일본 기업들이 더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방송 통해서 한일 무역 분쟁 초기 시기에 자립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예예. 자,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런 접근이 정말 너무나 잘한 결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가장 권위 있는 국가 경쟁력 지수로 알려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국가 경쟁력 지수를 보면요. 25년 전인 1995년에는 한국이 26위, 예. 일본이 4위를 차지했었을 정도로 아주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예예.
네, 25년이 흐른 지금은 우리가 세계단을 상승해서 23위로 올라섰지만 일본이 30위를 밀려나게 되면서 34위로 추락을 하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급락했네요, 네, 급락.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예. 우리는 25년간 경쟁력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예.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의 여파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인상을 주기엔 정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국가 경쟁력 지수 외에도 국가 신용 등급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역전했다는 소식을 봤는데 맞습니까? 네, 뭐 공부할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전 세계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하고요. 또 예. 하나가 이제 무디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미국 기관이고요. 영국에는 피치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세 개 기업이 이제 국제 신용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국가들의 30년 전에는 당연히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우리보다 훨씬 높았었습니다. 예. 그만큼 경제대국이었고 엔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축통화에서도 아주 힘이 센 상태였는데요. 예예. 자, 올해 이 3개 국제 신용 평가 기관 모두에서 일본보다 우리가 두 단계 정도씩 높은 신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한 예로 S&P의 경우에는 1990년에 A 플러스 등급이었던 한국의 신용 등급이 현재 AA, AA 등급으로 상승을 한 반면에 예. 일본은 반대로 등급이 하락을 해서 올해는 한국보다 두 단계나 낮아졌습니다. 어. 자, 이런 국가 신용 등급의 상승은 IMF를 경험하고 난 뒤에 수출과 외화 관리에서 탁월한 위험 관리 역량이 생긴 덕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예. 어쨌든 굵직굵직한 지표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인데 오히려 나은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뭐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국가적인 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여전히 일본은 굉장히 큰 경제 대국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몇몇 지표만을 가지고 우리가 축배를 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뭐 네, 그렇다고 위축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정확한 포인트인데요. 30년 전의 경제 규모를 뜻하는 GDP 같은 경우는 11배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3배까지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은 이 격차가 줄었지만 3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네요. 예. 네, 또 일본 역시도 제조업 기반의 수출로 오늘날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국가인데요. 30년 전에 우리 수출 금액의 4배 이상이 앞서 있었는데, 네.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약진하게 되면서 일본 수출 금액의 80% 수준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아, 네. 네, 개인적으로는 수출 금액이 역전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그때 일본 내 여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경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한일 무역 분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통쾌함이 느껴지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건 국민들과 기업들이 해낸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만할 수는 없는 소식인데, 과거에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상대 일본이 이 정도 상대라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걸?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최근에 이제 노재팬 현상으로 국내 진출했던 일본 기업들이 속속 한국 시장 포기를 선언하면서, 일본 내 또 혐한 운동도 확산이 되면서 양국의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네네. 과거와 같이 자존심 굽혀가면서 대화를 먼저 시도할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예. 네, 현 정권뿐만이 아니라 내년 정권 이후에도 뭐 정권 교체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현 긴장 상태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도 국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길 바라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속이 아주 후련해지는 그런 소식이었네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